자, 요번에는요, 3D 공간에서 레이어 다루는 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볼게요. 그리고 3D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랑, 그리고 조명 레이어, 그 얘네들을 다뤘을 때 화면을 좀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에서 레이어를 3D 공간에서 앞을 뒤로 막 이동하는 동작이 있는데,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는요, 그냥 얘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가 아니라 그냥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를 좀 더 정확하게 3D 공간에서 보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새로운 컴포지션 컨트롤 N키 눌러주시고 3D 레이어 연습 이렇게 쓸게요. 자, 프리셋 수업용 그대로고요. 시간 10초.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 확인해 주시고 스퀘어 픽셀 꼭 확인해 주시고, 자, 아래에 있는 OK 버튼 눌러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텍스트 레이어 하나 만들게요. 타입 따닥 더블 클릭. 자, 원하는 텍스트 하나 쓸게요. 자, 우리 어제도 이거 설명드렸었는데 짧게, 자, 레이어들의 속성 중에서 트랜스폼이라는 옵션을 보면은, 자, 2D 레이어일 때는 앵커 포인트 X축과 Y축, 포지션 X축과 Y축, 스케일 X축, Y축, 그러니까 가로, 폭, 그리고 세로, 높이, 그리고 로테이션 값 하나, 각도 값 하나, 이런 옵션들이 여기밖에 없었는데, 자, 3D 레이어를 적용해주는 순간 앵커 포인트 값 XYZ, 포지션도 XYZ, 스케일 뒤에 깊이 값까지 생기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각도 값과 XYZ라는 각도 값, 이런 옵션들이 좀 더 추가가 됐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는 부분은, 자, 매테리얼 옵션이라는 부분이었어요. 매테리얼 옵션은 나중에 조명이나 뭐 다른 3D 공간에서 좀 더 다양하게 확인할 때 그림자를 만들 건지 아니면 조명의 영향을 받게 할 건지 아닌지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줄 수 있는, 자, 속성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였고요. 자, 일단 우리 요 3D 적용이 되셨으면은 얘 앵커 포인트 포지션 이런 값들 한번 그냥 쓱쓱 조절만 해볼게요. 자, 앵커 포인트 값 X축 이동해 보시고요. 자, 뭐 요거 똑같죠? X축과 Y축은 똑같죠? 자, 앵커 포인트 Z축 값 드래그 하시면 앵커 포인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얘 텍스트가 가까이 다가오거나 뒤로 멀어지겠죠? 자, 근데 지금 요 상태에서 봤을 때는요, 별로 잘 감이 안 와요. 얘가 어떻게 됐는지. 앵커 포인트 계속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같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고, 별로 얘가 이동했다는 느낌이 안 들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우리 컴포지션 모니터 밑에 보면요, 요 액티브 카메라라고 써져 있는 부분과 원 뷰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액티브 카메라 원 뷰. 자, 옆에 있는 원 뷰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열어서 투 뷰 호리존탈로 바꿔볼게요. 투 뷰 호리존탈. 자, 그러면은 카메라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생기죠. 자, 왼쪽, 오른쪽 모니터 두 개를 놓고 확인할 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투뷰 버티컬 위아래로 모니터를 나눠 놓고 작업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포뷰 4개 모니터. 자, 그리고 포뷰 레프트는 왼쪽에 요 조그만 모니터들이 모여있고 오른쪽에 커다란 모니터 하나 위치되어 있는 거. 자, 포뷰 라이트는 반대로. 자, 포뷰 탑, 포뷰 보통,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자, 아무래도 모니터도 좁은데 포뷰까지 놓으시면 좀 작업하기 힘들어질 것 같고요. 지금 한 투뷰 호리존탈 정도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업을 하실 때 실제로 출력되는 결과물은요, 액티브 카메라라고 써져 있는 요 모니터, 액티브 카메라 모니터의 장면이 출력이 돼요. 액티브 카메라 모습이, 그러니까 실제 모습이요. 내가 작업한 실제 작업된 결과물의 모습이에요. 자,
왼쪽 모니터 얘 모드를 바꿔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 옆에 앞에 우리 지금 요거 투뷰로 설정해 놓은 요 옵션 옆에 보시면은 액티브 카메라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얘를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은 그냥 액티브 카메라로 놓고 왼쪽 모니터만 이 프론트 뷰로 바꿔줄 거예요.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 자, 그러면은 모니터가 지금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옆에 요 가장자리에 삼각형 표시 보이시죠? 이 모니터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삼각형 표시. 자, 왼쪽 모니터에 비어있는 공간 딸깍 클릭해 주시면은 삼각형 표시가 이쪽으로 옮겨오고 이 모니터가 가지고 있던 모드가 아래쪽에 표시가 되죠. 전 얘가 탑뷰인데 아래쪽에 탑뷰로 써 있어요. 자, 요거 열고 프론트 뷰로 바꿔볼게요. 자, 프론트 뷰 말 그대로 정면에서 쳐다본 모습이에요. 지금 얘랑 별 차이가 없죠. 나중에 막 3D 공간에서 카메라 놓고 막 여러 가지 작업하다 보면은 얘한테서는 약간 이제 카메라 그 각도라든지 카메라 그 렌즈 같은 느낌들이 안 나타나요. 이 프론트 뷰에서는. 근데 액티브 카메라에서는 그런 카메라의 느낌까지 다 같이 반영이 되고요. 자, 레프트 뷰. 완전히 왼쪽에서 쳐다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이렇게 납작한 자취만 보이죠. 자, 뭐 탑, 라이트, 백, 백은 뒤에서 쳐다보는 거니까 이렇게 뒤집혀서 보일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커스텀 뷰 1, 2, 3이라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얘는 나중에 내가 원하는 시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커스텀 뷰 1은 왼쪽 위 대각선에서 쳐다보는 거. 자, 커스텀 뷰 2는 정면에서 위에서 쳐다본 거, 위에서 내려서 쳐다본 거. 커스텀 뷰 3은 오른쪽 위에 대각선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자, 이렇게 카메라 모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 놓고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커스텀 뷰, 아이고, 여기 왼쪽에 모니터 모드를요, 레프트로 둔 상태에서, 자, 이 텍스트 레이어의 앵커 포인트의 Z축 값을 변경을 해볼게요. Z축 값. 값이 높아지면요, 텍스트가 앞으로 다가오죠.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요 방향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얘가 나는 여기에 있고 내 얼굴이 여기 있고 요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앵커 포인트는 두고 레이어가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앵커 포인트 값이 낮아지면은 앵커 포인트 그대로 두고 텍스트 뒤로 밀려나고요. 자, 앵커 포인트 값을 변경했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는 그대로 두고 자, 텍스트가 이동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X축과 Y축 작업할 때랑 우리 2D 레이어에서 작업할 때랑 마찬가지긴 할 때 정면에서 보면은 이 모습이 잘 안 보이니까 자, 이거 구분을 해주시고 아이고. 자, 그다음 포지션 X축, Y축 위아래 그리고 Z축 앞뒤 Z축 앞으로 뒤로 이동할 때 자, 여기서는 앵커 포인트 같이 데리고 다니죠. 앞으로 뒤로 이동할 때. 자, 스케일 값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스케일 값. 자, 키웠다가 줄였다가. 자, 링크를 끊어놓고 X축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Y축 위아래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자, Z축 조절해줬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요. Z축은 변경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자, 근데 하나 웃긴 거는 자, 원래 Z축이라는 거 스케일 값에서 Z축이라는 거 왠지 얘 깊이 값이 생겨야 될 것 같잖아요. 얘 두께감이. 근데 얘는 원래 깊이가 0인 상태예요. 0에서 몇 %가 더해져도 다 계속 0이겠죠. 깊이라는 아예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되게 웃긴 거는 얘가 0이 되면 텍스트는 사라져요. 깊이 값이 또 0이 되면 사라져요. 자,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자, Z축 값이 Z축의 깊이 스케일의 Z 값이 작아지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축이 뒤집혀요. 여기 보이시죠? Z축이 원래는 자, 기본 상태에서는 앞에 쪽에 있다가 얘 값이 작아지면 뒤집어져요. 그냥 쓸데없어요. 얘 별로. Z축 그냥 이런 게 그냥 있구나 그냥 여기 누가 갖다 놨구나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 아까 X, Y, Z라는 이 각도 값이 있어요.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 각도값에 요 도 표시잖아요. 그렇죠? 요거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얘도 각도값이고 얘도 각도값이에요. 자,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오리엔테이션 제일 앞에 있는 X축 값 돌리면 X축을 기준해서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죠. 자, 이 모니터를 액티브 커스텀 뷰로 놓고 자, 확인해보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아가죠. 자, 얘 돌려도 그렇고요. X 로테이션으로 돌려줘도 똑같아요. 자, 오리엔테이션의 Y축 값 요렇게 돌아가죠. 자, Y 로테이션 돌려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요. 자, 오리엔테이션의 Z축 값 요렇게 돌아가죠. Z축을 기준해서 빙글빙글. 자, Z 로테이션 값 돌려줘도 똑같아요. 자,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일단 좀 간단하게 이해하실 때는 자, 동작을 줄 때는 X, Y, Z 로테이션을 주고 동작을 주지 않고 그냥 각도값만 주고 싶을 때는 오리엔테이션 값을 준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딱 보시면요. 자, 오리엔테이션 값은요. 각도값이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자, 359도 다음에는 한 바퀴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다시 0도로 돌아가요. 앞에 바퀴수를 지정할 수가 없죠. 얘는 앞에 바퀴수가 지정이 안 돼요. 오리엔테이션. 물론 스탑워치가 있기 때문에 동작은 줄 수는 있어요. 동작은 줄 수는 있지만 한 바퀴 이상 돌아가는 동작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한 바퀴 이하에서만 움직임을 줄 수가 있는 거지 한 바퀴 이상 돌아가는 동작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X 로테이션, Y, Z 로테이션은 자, 돌렸을 때 앞에 바퀴수라는 요 값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동작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하실 때는 그냥 동작을 줄 때는 X, Y, Z 로테이션, 동작 주지 않고 그냥 각도 흐트려 놓을 때는 오리엔테이션을 쓴다.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근데 얘가 구분이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 축의 변형이 됐을 때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얘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돌렸어요. 자, 요까지 보면은 약간 구분이 안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놓을게요. 자, 다시 각도 값을 오리엔테이션 Z축 값을 요렇게 앞으로 요렇게 기울게 해주고 Y 로테이션으로 요렇게 돌려놨어요. 자, 축을 보시면 축이 지금 휘었죠. 오리엔테이션 값을 돌려주면서 Y축이 앞으로 약간 사선으로 약간 앞으로 다가갔고요. 그렇죠. 앞으로 고개를 숙였죠. 자, 그리고 X축도 옆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X, Y, Z 로테이션을 돌려볼게요. 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반대로 자, X 로테이션 요렇게 돌리고 Y 로테이션 요렇게 아까 전과 비슷한 상태인데 오리엔테이션 값으로 돌려주면은 오리엔테이션 값으로 돌려주면 차이 보이시나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자, 지금 분명히 오리엔테이션의 Z축이에요. Z축 값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죄송해요. Z축이 아니라 X축이죠. X축을 지금 바꿔주려고 하는데 자,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요 축은요. X축 여기에요. 그쵸? 그래서 X축을 돌리면은 원래는 잠깐만요. 내가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 자, 이게 커스텀 뷰구나 지금. 자, 다시 정면인 상태에서 자, X축을 요렇게 돌렸고요. Y축 요렇게 돌렸어요. 자, X축이 여기가 됐죠. 요 축이죠. 그럼 X축을 돌렸을 때 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X축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또 자, 지금 오리엔테이션 값을 바꿔놓고 X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려주면은 자, 지금 여기 X축이 여기가 된 거죠. 그쵸? X축이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자, 이 상태로 X 로테이션 값을 돌리면은 자, X축
여기에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자, 근데 다시 자, X 로테이션을 돌려놓고 Y 로테이션을 이렇게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값으로 돌리면은 자, 이 X축 기준이 아니죠. 그냥 화면에 있는 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요. 그래서 대체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값은요, 화면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그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X, Y, Z 로테이션을 이렇게 바꿨더라도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값을 돌려주면은 그냥 화면에 그냥 있는 요 Y축, X축, 그리고 앞뒤를 가르는 요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임을 갖게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의 각도 값을 변경했을 때랑 X, Y, Z 로테이션 값을 변경했을 때랑 약간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혼합해서 썼을 때 한쪽 값들만 썼을 때는 괜찮아요. 한쪽 값을 오리엔테이션 값들만 썼을 때 아니면 X, Y, Z 로테이션 값들만 썼을 때는 괜찮은데 두 개를 혼합해서 쓰시게 되면요. 얘를 먼저 바꿔놓고 얘를 바꿔두냐 오리엔테이션 값을 먼저 바꿔놓고 얘를 바꾸냐에 따라서 그 축의 느낌이 약간 달라지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그 축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얘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값이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리엔테이션 값 X, Y, Z. 근데 그냥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복잡하게 쓸 일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동작을 주지 않고 그냥 각도만 변경을 해놓을 때 그리고 X, Y, Z 로테이션 값은 동작을 줄 때 바퀴수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쓴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두세요. 동작이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점점 천천히 돌려요. 돌다가 점점 천천히요. 아, 그쵸. 그래프 에디터를 이용해야죠. 그래프 에디터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일단 트랜스폼에 이런 값들이 있고 자 이번에는 얘가 아니라 얘가 가진 요 3D 공간에 트랜스폼의 옵션을 조절해 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오브젝트는 그대로 두고 시점을 바꿔 볼게요. 오브젝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점을 변경을 해볼게요. 자, 카메라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카메라를 쓰려면 카메라 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단축키는 Ctrl Alt Shift C예요. Ctrl Alt Shift C.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라는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레이어 메뉴 New 안에 카메라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단축키 써있죠. 나중에 기억 안 나시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레이어 메뉴 New 안에 있는 카메라 혹은 자, 타임라인 비어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카메라 자, 카메라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자, 카메라 타입은요 제일 위에 카메라를 만들 때 카메라 타입은 투노드 카메라로 해주시고요. 투노드 카메라 자, 그리고 아래 보니까 뭐 필름 사이즈, 포컬 랭스, 그리고 줌, 뷰, 앵글 오브 뷰 뭐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요것들을 다 직접 막 수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 요 위에 프리셋이라는 부분에 보시면요. 미리 만들어진 값들이 여기 존재해요. 자, 요것들은 우리 실제 카메라 있죠. 렌즈 교환식 DSLR 카메라 같은 거 쓸 때 그런 렌즈 느낌에 따라서 얘들이 멀리 떨어졌을 때, 가까이 왔을 때, 얘네들이 거리가 서로 가까울 때, 그럴 때에 따라서 다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 렌즈, 줌 렌즈, 망원 렌즈 뭐 이렇게 썼을 때 표준 렌즈 썼을 때마다 느낌이 다 달라지는데 저는 보통 50mm를 많이 써요. 여기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자, 50mm라는 렌즈는요, 그 DSLR 카메라에서 실제 그 50mm짜리 렌즈를 껴넣으면은 사람의 시야각과 가장 비슷하거든요. 사람이 보는 화각, 이런 시야랑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그 DSLR 카메라에서도 그냥 표준이라고 부르는 렌즈고요. 여기서도 저는 50mm를 자주 써요. 자, 지금 투너드 카메라 선택해 놓고요. 그리고 프리셋은 50mm 지정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Enable Depth of Field는 체크를 해제가 되어 있는지 얘가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체크해도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다 되셨으면은, 뭐 카메라 이름도 있지만 뭐 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래에 있는 그냥 OK 버튼 눌러서 카메라 레이어 생성. 카메라를 만들어놨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죠. 자, 우리 컴포지션 모니터 모드를 액티브 카메라로 설정을 해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컴포지션 모니터를 액티브 카메라 모드로 설정해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카메라는요, 자, 카메라 속성을 열어보시면 트랜스폼 옵션 안에 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처음 보는 값이 있고요. 그리고 포지션, 그리고 오리엔테이션과 XY, Z 로테이션 값들이 있어요. 카메라의 위치, 각도들을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이죠.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시점을 바꿔도 되지만 불편해요. 요거 값들 변경해서 조절하는 거 불편해서 자, 저는 주로 요 카메라 툴을 사용을 해요. 카메라 툴. 단축키는 C키예요. 알파벳 C키 눌러주시면 선택이 되는 요 카메라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딱 카메라 모양이죠. 자, 카메라 툴에는요,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 오비 카메라 툴, 트랙 XY, 트랙 Z 카메라 툴 총 4개 툴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3개 툴은 그냥 안 써요.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이 항상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화면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빙글빙글 움직여 볼게요. 자, 텍스트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 우리 요 배경 레이어 하나만 만들게요. 단축키 컨트롤 Y 누르시고요. 컨트롤 Y. 자, 위스 값 720, 하이트 720 해서 정사각형의 솔리드 레이어 만들게요. 색깔은 그냥 잘 보일만한 색, 너무 진하거나 너무 어둡지도 않은 적당한 색. 자, 이름 뭐 지정 안 하셔도 돼요. 사이즈 선택하셨으면 아래에 있는 OK 버튼 눌러서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 이 레이어는 제일 밑으로 내리시고, 일단 제일 밑으로 내려주시고, 자, 3D 레이어를 켜시고, 지금 만드신 솔리드 레이어 제일 밑으로 내리시고, 3D 레이어 켜시고, R키 눌러서 X 로테이션 90도로 바꿔줄게요. 자, 이 레이어 지금 이렇게 서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이렇게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90도로 딱 눕혀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 툴을 이동해 볼게요. 자, 카메라가 어떤 느낌으로 움직이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보인다가 아니라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는요, 얘한테 지금 시점을 고정해 둔 상태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얘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중이에요. 얘를 계속 쳐다보는 상태에서 얘한테 계속 포커스를 맞춰놓고 중심을 맞춰놓고 그 주변을 카메라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제가 투뷰로 볼게요. 자, 왼쪽 카메라 모드 커스텀 뷰로 놓고요. 자, 카메라 레이어를 선택해 두면은 카메라 레이어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카메라 레이어를 마우스를 클릭해 두면 카메라 레이어의 모습이 보여요. 자, 카메라가 여기 있고요. 지금 요 네모난 화면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나타난 장면이 요 액티브 카메라라는 모니터에 보이는 장면이에요. 요 네모난 화면 안에 있는 부분이.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빙글빙글 돌려주면은 자, 카메라가 얘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죠. 위에서도 쳐다보고 아래서도 쳐다보고 왼쪽 오른쪽 자, 카메라가 빙글빙글 얘 주변을 돌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예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있죠?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위아래로 드래그를 해보세요. 위아래로.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갔다가 멀어졌다 하죠.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갔다가 카메라가 멀어졌다가.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다시 누르면은 자,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가 빙글빙글 주변을 도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위아래로 드래그 하시면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자, 그 다음에 휠 버튼을 돌리지 마시고요. 자, 카메라 툴인 상태에서 휠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카메라 툴인 상태에서 휠 버튼, 마우스의 휠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 자,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카메라 오른쪽으로 가면서 화면이 왼쪽으로 가는 거죠. 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자, 카메라는 정면을 쳐다본 상태에서 카메라를 든 사람이 앞만을 쳐다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이동했으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할 때 또 중심축이 바뀌어 버리죠. 아까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가 빙글빙글 돌았는데 지금 좀 느낌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여기 왼쪽을 보니까요. 자, 카메라의 요 중심, 요 화면 촬영하는 장면 중간에 있는 요 포인트가 카메라의 앵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카메라의 중심축. 얘를 기준으로 해서 카메라가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렀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자, 마우스 휠 버튼 눌렀을 때 정면 쳐다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움직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은 또 주변 빙글빙글 이리저리 돌아가죠. 자, 되셨죠? 이렇게 카메라 툴은요. 자, 아래 OB 카메라 툴, 트랙 XY 카메라 툴, 트랙 Z 카메라 툴이 있는데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통합된 카메라 툴이에요. 요 아래 있는 세 개의 툴과 다 합쳐진 거예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돌렸을 때는 OB 카메라 툴로서 사용이 된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트랙 Z 카메라 툴. 그러니까 Z축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트랙 Z 카메라 툴. 그리고 마우스 휠 버튼 누르고 들어갔을 때는 트랙 XY,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트랙 XY 카메라 툴로서 사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자,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런 마우스에서는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간혹 요즘에 이제 뭐 마우스 휠이 뭐 터치식으로 돼가지고 버튼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도구들을 따로따로 선택을 해주시긴 하셔야 돼요. 특히 매킨토시에서 무슨 매직 마우스라고 해서 터치로 되는 그런 마우스 있거든요. 그런데 휠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도구를 다 따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통의 마우스에서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로 다 작업이 가능해요. 자, 얘는요 뭐 법칙이 없어요. 그냥 여러 번 작업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휠 버튼으로 자, 움직이고 위 아래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를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카메라 툴을 사용하실 때는요. 자,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카메라 레이어에 내가 지금 설정해 놓은 요 각도 값이라든지 얘 멀고 가깝고 요 위치 값이라든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얘한테 요 옵션들이 지금 카메라 툴로 조절했을 때 요 옵션들이 지금 다 바뀐 상태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시점이 바뀐 거지 이 텍스트나 요 텍스트 배경 밑바닥 요 레이어들의 뭔가 위치가 바뀌거나 뭐 크기나 뭐 그런 것들이 바뀐 게 아니죠. 각도 같은 게. 자, 그래서 카메라 레이어가 있을 때만 이 시점에 영향을 받고요. 카메라가 눈이 꺼지면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시점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혹은 카메라 레이어 지워버려도 돼요. 그리고 카메라는 얼마든지 다시 새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작업을 하다가 처음에 조금 익숙치 않을 때는 카메라 새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서 했는데 뭔가 하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돌렸을 때 이 느낌을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러면은 이걸 굳이 막 찾으려고 애쓰면서 하셔도 물론 좋지만 많이 연습이 되니까 좋긴 하지만 그냥 그럴 때는 얘 다시 지워주시고 새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는요 작업을 할 때 뭐 다른 여기 카메라 모드들 있죠. 커스텀 뷰 1, 2, 3이라든지 다른 기타 모드들을 놓고 이 상태에서 작업하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뭐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예를 들어서 얘가 얼마나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점 커스텀 뷰 같은 걸로 놓고 작업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메라를 그냥 한 대 만들어 가지고 이 바닥 레이어가 어디 붙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점 변경해서 이 바닥 레이어의 위치 조절해주고 얘 필요 없으면 그냥 지워버려요. 나중에 얼마든지 그냥 쓰고 지워버리고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냥 자유롭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또 카메라의 이 모드는요, 키보드 ESC 키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자, 바로 이전에 썼던 카메라의 카메라 뷰 모드 있죠. 요거와 현재 모드와 왔다 갔다 순환이 돼요. 키보드 ESC 키 누르면은 바로 이전의 뷰랑 현재 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이 되니까 자,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요. 자, 내가 분명히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자, 텍스트 레이어를 분명히 만들어 놨어요. 텍스트 레이어 내용까지 썼어요. 어도비라고. 화면에서 안 보여요.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근데 얘는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제가 선택한 요 카메라 모드는요. 프론트 뷰예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지금 쳐다보는 상태인데 이 프론트 뷰부터 아래 있는 커스텀 뷰 1, 2, 3까지는요. 3D 레이어들만 보여줘요. 지금 이 레이어는 2D 레이어이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3D 레이어가 적용되어 있으면 얘도 이 시점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일 뒤에 화면에 제일 바닥면에다가 뭐 이런 배경 같은 거 깔아서 막 작업을 하잖아요. 배경 색상을 바꾸고 싶어서. 자, 근데 요게 카메라 모드가 딴 걸로 바뀌어 있으면은 다른 모습은 다 보이는데 배경 레이어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꼭 요 카메라의 모드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게 막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막 질문글 올라오는 거 되게 많거든요. 작업을 했는데 레이어가 안 보여요 그러면서 막 질문글 올라오는 것들 많으니까 작업은 분명 했는데 2D 레이어들만 안 보인다. 내가 작업한 어떤 특정한 레이어들만 안 보인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 주실 게 내가 액티브 카메라로 설정을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자, 이거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자, 제가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앞에다가 텍스트를 하나 쓸 거예요. 잘 보이라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둘 다 3D 레이어를 켰어요. 꼭 요 모양을 안 만드셔도 돼요. 자, 제가 이렇게 3D 레이어를 켜놓은 상태예요. 자, 우리 레이어의 순서, 레이어가 먼저 보이고 나중에 보이고는 우리 레이어의 이 순서로 결정이 되죠. 레이어가 보일지 아니면 가려질지는 이 레이어의 순서로 결정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레이어가 위에 있으면 얘가 먼저 보이는 거고 이 레이어가 위에 있으면은 얘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3D 레이어에서는요. 3D 레이어들이 3D일 때는 자, 텍스트가 아무리 위에 있어도 포지션 값 Z축이 뒤에 있으면은 얘는 가려지겠죠. 당연히. 그쵸? 자, 카메라를 놓고 보면은 지금 텍스트는 이렇게 뒤에 가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요 레이어 뒤로 가려지겠죠. 자, 이 솔리드 레이어가 아무리 레이어 순서상으로 아래에 있다고 해도 얘가 얘 Z축 값보다 앞에 더 튀어나와 있으면 당연히 얘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얘들이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얘 레이어들의 순서까지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3D 레이어일 경우에는 얘들이 Z축 값이 앞서 있냐 뒤서 있냐 요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레이어의 순서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D 레이어일 때는 그냥 레이어의 순서 위에 있으면 먼저 보이는 거 아래에 있으면 나중에 보이는 거 그것만 신경 써주셨으면 되는데 이제는 레이어가 같은 위치에 있다면은 어떤 게 위에 올라가야 되는지 어떤 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지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로테이션 값이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애매하게 돌아가 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잘린 상태가 되어버리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이런 현상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자 컴포지션을 하나 더 만들게요. 컨트롤 N키. 자 3D 레이어 연습 이번엔 숫자 2 3D 레이어 연습 2. 자 프리셋 똑같고요. 1280720 스퀘어 픽셀 30프레임 시간 10초. 자 지금은 요 3D 레이어들의 속성 그리고 카메라 대충 사용하는 법을 한번 봤으니까 이번엔 조명도 한번 써볼게요. 조명. 그리고 자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게요. 단축키 컨트롤 Y. 자 위스 값 하이트 값 720에 720 컨트롤 Y. 레이어 이름도 배경이라고 써줄게요. 색상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지 않은 중간 정도의 밝기에 어떤 특정한 색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왜냐하면 너무 밝아도 좀 보기가 힘들고요. 너무 어두우면은 지금 조명 사용해가지고 그림자 깔아줄 건데 너무 까만색이면은 그림자가 안 보이겠죠, 아예. 자, 그래서 적당한 색으로 지정해 주시고 배경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타입 툴 따닥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 써줄게요. 자, 그 다음 조명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조명 레이어 단축키는 자, 카메라 툴 아까 컨트롤 알트 쉬프트 C였죠. 그래서 C 대신 라이트의 L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L.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메뉴 뉴 안에 있는 라이트를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옆에 단축키 써있는 거 나중에 보시면서 천천히 외우시면 되고요. 자, 조명 레이어 만드실 때 아래쪽에 더 복잡한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일단 밑에 캐스트 섀도우 체크 해제해 놓으시고요. 라이트 타입은 스팟, 인텐시티 100 나머지 값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라이트 타입 스팟, 색상 흰색, 인텐시티 100%. 자, 얘네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캐스트 섀도우 꼭 꺼두시고 자, 설정되셨으면 아래에 있는 OK 버튼 눌러서 자, 조명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OK 버튼 눌러주시면은 경고 메시지 뜨죠. 자, 얘는 지금 조명 레이어는
자, 3D 레이어에 적용돼야 되는데 2D 레이어들밖에 없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OK 눌러서 무시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조명 레이어의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선 이 레이어 두 개가 3D가 적용이 되어 있어야 돼요. 텍스트 레이어랑 배경 레이어 둘 다 3D를 켜줄게요. 어디 지금 3D 레이어 켜주시면 돼요. 자, 이제 조명의 영향을 받게 되죠. 레이어들이. 자, 셀렉션 툴을 바꾸시고 단축키 V키 눌러서 셀렉션 툴을 바꾸시고, 자, 조명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 나서, 자, 화면을 보면요. 자, 요 세 개의 축 보이죠? X, Y, Z 축. 자, 마우스로 올렸을 때 각각의 축 위에 올리면은 옆에 무슨 축인지 표시가 뜨죠, 마우스 커서에. 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나 위로 올리고 싶다. Y축, 아래로 내리고 싶다. 내려주면 되고, 왼쪽, 오른쪽. 자, Z축, 앞뒤로 옮겨주시면 되는데, 자, 얘가 너무너무 앞으로 가가지고, 자, 이 솔리드 레이어보다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뒤에 있게 되면 얘네들은 조명의 영향을 못 받겠죠. 자, 조명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명이 바라보는 방향은요, 조명 끝에 보시면 여기 끝에 뭐가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조명의 앵커 포인트예요. 조명의 중심점인데, 자, 얘는 이렇게 방향성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시는 이 조명은요, 우리 연극이나 뭐 뮤지컬, 공연 같은 거 보시면은 핀 조명이라고 그러죠. 어떤 특정한 부분만 동그라미 모양으로 비춰주는 그런 조명. 여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스팟 조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까 여기 지정해 놓은 라이트 타입 스팟 조명이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조명. 자, 자, 그리고 또 조명을 조절할 때는요, 자, 지금 요 스팟 조명일 때만인데 X, Y, Z축이 모여있는 요 중심점 있죠. 중심점에서 약간 옆에 표시도 안 떠요. 요거는 어떤 표시 뜨지 않는데 X, Y, Z축 모여있는 요 근처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자, 조명이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 앵커 포인트의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얘를 위로 올려주시면은 조명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얘를 내려주시면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그래서 조명에는 지금 스팟 조명에 대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끝에 꽁지, 그리고 X, Y, Z 축, 그리고 축들이 모여있는 요 중심 지점 어딘가, 그 어딘가 약간 애매한 위치, 표시가 안 뜨기 때문에 여러 번 잡아서 연습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 되셨죠? 자, 근데 지금 배경 있고요, 텍스트 있고, 그리고 조명까지 있죠. 근데 그림자 안 생기잖아요, 그쵸? 자, 그림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림자를 만들어줄 때도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10분 후에 그림자 만드는 거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필요한 요소들은 다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그림자가 있으려면요, 일단 빛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뭐 태양이라든지 뭔가 빛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림자가 만들어질, 뭐 사람이 서 있다던가, 사람이 뭐 이렇게 서 있다던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림자가 비춰질 바닥이라던가 뭐 벽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지 얘한테 비춰지는 요 그림자가 떨어지겠죠. 그냥 허공에 있으면 그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네.
초딩이 그린 그림 같지만은 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명이 딱 비쳐서 자, 얘한테 그림자가 비춰져야 돼요. 우리는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자, 조명 만들었죠? 그리고 텍스트 만들었죠? 얘한테서 그림자가 나올 거고요. 텍스트한테서 그림자가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비춰질 배경 레이어, 솔리드 레이어까지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지금 그림자는 안 나타나죠? 일단, 자,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림자 생성이 되는 캐스트 섀도우라는 옵션을 켜주셔야 돼요. 캐스트 섀도우. 자, 캐스트 섀도우는 조명 레이어에 있고요. 자, 조명 레이어 따닥 더블 클릭. 자,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은 아까 조명 만들 때 봤던 창 다시 뜨죠. 여기서 캐스트 섀도우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자, 혹은 이 조명 레이어 속성 열고 라이트 옵션이라는 부분을 열어서 여기서 캐스트 섀도우를 켜주셔도 돼요. 조명 레이어 옆에 삼각형 눌러서 속성 열고 라이트 옵션 열고 캐스트 섀도우 온으로 여기서 켜주셔도 돼요. 조명 레이어 따닥 더블 클릭해서 켜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봤는데 지금 그림자 안 나타나죠? 그쵸? 이 캐스트 섀도우라는 옵션은요, 조명에서만 켜주는 게 아니라 이 대상 레이어, 그러니까 지금 텍스트 레이어에서 그림자를 만들어낼 거니까 이 대상 레이어에서도 캐스트 섀도우라는 옵션을 켜주셔야 돼요. 자, 텍스트 레이어 속성 열어주시고 제일 밑에 있는 매테리얼 옵션 열어주시면은 제일 첫째 줄에 있는 캐스트 섀도우라는 옵션 보이죠? 얘 온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지금 두 개의 캐스트 섀도우 옵션 켰죠? 조명 레이어가 갖고 있는 캐스트 섀도우 옵션과 텍스트 레이어가 갖고 있는 캐스트 섀도우 옵션 둘 다 켜줬어요. 둘 다 온으로 정상적으로 켜졌는데 지금 화면에 그림자는 아직 안 보이죠? 자,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이 배경이라는 레이어랑 텍스트라는 레이어는요, 두 개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쵸? 두 개가 완벽하게 하나의 위치에 딱 일치해 있으면 그림자가 당연히 보이지가 않겠죠? 여기서 그림자를 만들어 주려면 텍스트를 앞으로 당겨 준다거나 아니면 배경 레이어를 뒤로 밀어버려야 되겠죠? 자, 우리는 텍스트 레이어를 앞으로 당겨 줄 거예요. 자,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시고 P키 눌러서 포지션 값 열고 단축키 P 눌러서 포지션 값 열고 포지션의 Z축 값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앞으로 끌고 올게요. 텍스트를 포지션의 Z축 값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앞으로 끌고 오면은 그림자 만들어져 있죠. 자, 또 그림자는요, 조명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조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그림자는 커지고 또 뿌옇게 변해요. 자, 혹시 얘가 뿌옇게 변하지 않는 분들은요, 조명 레이어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따닥 더블 클릭. 자,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섀도우 디퓨전이라는 값이에요. 섀도우 디퓨전. 요게 아마 기본 값은 한 45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뭐 40 정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섀도우 다크니스는 이름 그대로 그림자의 어두운 정도 값이에요. 저는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60%에 40 픽셀. 일단 대충 적당한 값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자, 다시 한번 텍스트 레이어 앞으로 다가오면은, 자, 조명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림자 커지고 뿌옇게 변하죠. 자, 그리고 텍스트가 너무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면요, 지금 조명 레이어랑 거의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조명 레이어 때문에 여기에 나머지 부분들의 조명의 영향이 안 미치고 이 부분만 조명 영향 받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특정 부분만 조명 영향을 받았어요. 자, 이제 얘 위치가 너무너무 가까워지다가 조명 레이어를 더 넘어서서 앞쪽으로 다가오면은 당연히 얘는 조명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 포지션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X축과 Y축 값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포지션 X축을 왼쪽으로 가져가 보면은 자, 그림자는 전체적으로 더 왼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고요.
자, 포지션의 X축 값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은 그림자 오른쪽으로 치우쳐지죠. 텍스트 위로 갖고 가면은 그림자 위로 가고, 아래로 내려보면 그림자도 아래로 내려가고, 조명에 반응하는 그런 그림자예요. 자, 반대로 텍스트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번 조명을 레이어를 움직여도 마찬가지겠죠. 자, 조명을 제가 잡아서 이렇게 올렸어요. 조명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 비치니까 그림자가 아래쪽을 향하게 되고요. 조명이 아래에서 위를 비추게 되면은 그림자는 위로 올라가게 되죠.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조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명과 그리고 그림자가 만들어질 대상 레이어, 지금 여기선 텍스트 레이어인 거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비춰질, 그림자가 닿아질 그런 배경 레이어, 뭐 솔리드 레이어여도 되고 동영상이어도 되고 뭐 사진이어도 상관없겠죠. 어쨌든 그 대상 레이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들은 3D 공간상에 있어야 되니까 3D 레이어가 적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림자가 켜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얘들의 매테리얼 옵션 그리고 조명의 라이트 옵션에서 캐스트 섀도우라는 옵션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겠죠. 캐스트 섀도우가 두 개 다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조명에서도 들어가고 그림자가 만들어져야 할 대상 레이어에서도 캐스트 섀도우 켜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조명 레이어를 이제 다시 한번 따닥 더블 클릭해 볼게요. 조명 레이어 따닥 더블 클릭. 자, 지금 이 스팟 조명이란 건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그랗게 비춰주는 각도가 있잖아요. 비춰주는 방향성이 있고, 자,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자, 조명의 색깔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빨간색 조명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파란색 조명을 만들 수도 있고, 자, 원하는 색상의 조명을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인텐시티라는 값을 이용해서 자, 조명의 밝기 인텐시티 값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고, 자, 그리고 콘 앵글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 스팟 조명일 때 조명의 요 꽃갈의 크기, 조명의 여기 이 커진 이 각도, 비춰지는 요 각도 값을 콘 앵글 값으로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콘 페더라는 값을 이용해서 조명 주변부, 얘가 또렷하게 될 건지,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게 될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뿌옇게 보이게 될 건지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스팟 조명의 옵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명 속성 라이트 타입 옵션을 열고요. 이번엔 포인트로 바꿔볼게요. 포인트, 라이트 타입 옵션 열고 포인트로 변경. 자, 포인트로 바꿔주시면 아까의 스팟 조명일 때는, 자, 얘가 동그란, 얘가 비춰주는 요 각도의 모양이 있고, 그리고 동그랗게 조명이 제한이 됐었는데, 자, 포인트 조명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그 조명의 제한이 없어지죠. 영역의 제한이 없어져요. 자, 이 포인트 조명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허공에다가 전구 하나 그냥 붕 띄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특정한 방향을 비춰준 게 아니라 이 조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방을 비춰줘요. 사방을 똑같은 이 빛의 양으로 비춰주게 되는데, 자, 요 포인트 조명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지금 얘가 위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은, 자, 여기 주변부가 더 밝죠. 자, 조명이 위에가 있으면 요 주변부가 더 밝죠. 자, 그래서 이런 영향은 있어요. 조명이 가까이 위치한 곳은 더 밝게 보이는 이런 현상은 있어요. 자, 인텐시티 값을 좀 과하게 올려볼게요. 자, 조명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 여기가 훨씬 더 밝죠.
예, 이 포인트 조명은 특별히 방향성은 없지만 그냥 단순히 얘 위치값,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 뒤 그런 X, Y, Z축의 위치값만 있지만 얘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훨씬 더 밝게 보이는 이런 현상. 조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명의 그 범위가 있는 거죠. 조명에 비춰지는 범위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라이트 타입 이번에 패러럴로 바꿔볼게요. 패러럴. 자, 패러럴로 바꿔주시면요. 자, 얘 조명 보니까 자, 방향도 있어 보이고요. 조명의 방향도 있어 보이고요. 화면에 보니까. 자, 그리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앞, 뒤 이런 위치 값들도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조절해 볼게요. 아이고, 딴 애를 조절하고 있나. 자, 얘는요,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리고 위로 갔을 때, 아래로 갔을 때, 그리고 앞으로 갔을 때, 뒤로 갔을 때, Z축으로 조절했을 때 전혀 그림자의 방향의 변화가 안 생겨요. 그쵸? 아까 분명히 스팟 조명이나 포인트 조명은 조명의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림자는 위쪽을 향해서 더 이렇게 퍼졌었죠. 근데 패러럴 조명은 그런 현상이 안 생겨요. 왜냐면은 이 패러럴 조명은요, 거대한 조명판을 갖다 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대한 조명판.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자, 포인트 조명이나 스팟 조명일 때는 자, 여기에 뭔가 자, 물체가 있고 그리고 벽면이 뒤에 있으면은 자, 얘가 비추는 요 방향으로 요렇게 그림자가 생기고 요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조명이 여기 있고 물체가 여기 있으면은 그림자 요만한 크기로 생기는데 자, 여기 아니라 물체가 더 가까이 벽이 여기 있고 물체가 더 가까이 있고 이 상태에서 비추면은 그림자는 더 이렇게 커지겠죠. 아까 전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물체의 위치나 조명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의 크기도 같이 변경이 되고 위치도 같이 변경이 됐었는데 그리고 패러럴 조명일 때는 물체가 이렇게 있고 벽면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조명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조명의 방향은 이렇게 직진을 해요. 빛의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얘가 이렇게 직진을 하기 때문에 요만큼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끝에 요 포인트를 잡아당겨서 자, 얘가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요 정도의 옵션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위로 갈지 전체적으로 아래로 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특별하게 막 밝게 보이고 그런 현상이 없어요. 아까 포인트 조명일 때는 조명이 위치한 곳 근처 부분이 훨씬 더 밝게 보이는 얘가 어디로 자, 지금 조명이 이렇게 있으면은 조명이 위치한 요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조돼서 밝게 보였었는데 자, 패러럴 조명일 때는 그런 현상이 안 생겨요.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양의 빛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못 찾겠다. 이해되시죠? 자, 요게 패러럴 조명이고요. 자, 조명의 옵션 마지막 거 앰비언트라는 조명 있죠? 자, 앰비언트라는 조명 선택해 보시면요. 그림자 없어요. 여기 섀도우 옵션 쓸 수가 없어요. 캐스트 섀도우 옵션 아예 체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자, 앰비언트 마찬가지로 화면 전체에 똑같은 양의 빛을 비춰주게 돼요. 전체 영역에 걸쳐서. 자, 근데 앰비언트 조명은 그림자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조명으로서의 역할이 약간 희미해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스팟으로 조명을 주고 자, 요 텍스트 주변만 이렇게 조명을 줬어요. 자, 근데 조명을 안 받은 영역들 너무 어둡죠. 그쵸? 이 부분 너무 깜깜하죠. 그럴 때 앰비언트 조명을 만들어서 전체 방의 밝기를 약간 밝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체적으로 너무 제가 조명을 받은 영역 빼고 나머지가 너무 어두울 때는 앰비언트 조명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방의 밝기를 살짝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제 조명 만들어 놓고 그림자 만들어 놓고 카메라 만들어서 카메라 동작을 한번 빠르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컨트롤 N키. 자, 3D 레이어 연습 3. 프리셋 수업용 시간 10초 똑같고요. 자, 빠르게 작업을 해볼게요. 자, 단축키 컨트롤 Y, 레이어 이름 배경. 자, 색상 아까 선택해놨던 거 그대로 두시고 720이죠. 아까 사이즈. 자, OK 눌러서 솔리드 레이어 생성. 자, 이름 배경 720 색상은 아까 선택했던 거 그대로 그냥 OK 눌러서 만들어 주시고 동그라미 도형 툴로 마스크 따닥 더블 클릭해서 씌워줄게요. 동그라미 도형 툴 선택하고 도형 툴 따닥 더블 클릭해서 마스크를 동그랗게 씌워줄게요. 가로 세로 똑같은 정원이 만들어지죠. 자, 타입 툴 따닥 더블 클릭 텍스트. 타입 툴 따닥 더블 클릭 텍스트. 자, 원하는 텍스트 입력. 자, 두 개 레이어 3D 켜주고요. 두 개 레이어 둘 다 3D 켜주고 배경 레이어 로테이션의 X 로테이션 값 90도. 배경 레이어만 X 로테이션 90도. X 로테이션의 값을 90도로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텍스트 있고 밑에 바닥에 딱 납작하게 누워있는 상태가 됐죠. 배경은. 자, 여기다가 조명 하나 만들게요. 단축키 컨트롤 알트 쉬프트 L. 컨트롤 알트 쉬프트 L. 조명 타입은요 포인트로 해주시고요. 조명 타입 포인트. 나머지 뭐 인텐시티 값이나 뭐 다크니스, 디퓨전 이런 값들 나중에 수정해 주셔야 되니까 캐스트 섀도우 옵션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차피 그림자 만들 거니까 여기서부터 켜주시고 들어오시는 게 편하겠죠. OK 눌러서 조명 생성. 자, 그 다음에 카메라 만들게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C. 컨트롤 알트 쉬프트 C. 자, 카메라 옵션 투노드 카메라 프리셋 50mm 이네이블 뎁스 오브 필드 꺼놓고 아까 옵션이랑 똑같으니까 다 맞춰져 있겠죠. OK 눌러서 카메라 생성. 단축키 C키 눌러서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 선택되는지 확인.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자, 카메라 툴로 화면 클릭. 왼쪽 밑이나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대각선 위에서 쳐다본 모습. 단축키 V키 눌러서 셀렉션 툴. 단축키 V키 눌러서 셀렉션 툴. 자, 조명 레이어 선택하고 타임라인에서 조명 레이어 선택하고 자, Y축으로 약간 올리고 앞으로 약간 다가가게 해줄게요. 조명 레이어. 자, 아직 그림자 안 생겼죠? 우리가 이 텍스트 레이어에서 캐스트 섀도우 안 켜줬기 때문에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단축키 A 두 번. A키 한 번 누르면 앵커 포인트잖아요. A키 따닥 두 번 누르면은 메테리얼 옵션이 나타나죠. 여기서 캐스트 섀도우 온으로 켜주시면은 자, 이렇게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만들어지죠. 자, 그림자 느낌이 잘 안 나면은 그림자 모습이 잘 안 보이면은 자, 라이트 레이어, 조명 레이어 따닥 더블 클릭해서 인텐시티 값 적당한 수치로 올려주세요.
자, 이제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서 자, 모습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자, 조명 레이어는 여러 개를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조명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 다른 위치에다 좀 갖다 놓으면은 자, 그림자가 뭐 2개, 3개 막 2중, 3중으로 막 겹쳐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조명 다루는 거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특히 카메라 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많이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카메라 툴은 그냥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 선택해 놓으시고 왼쪽 버튼, 가운데 버튼, 오른쪽 버튼 많이 눌러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남은 뭐 한 10분 남았죠? 남은 10분 동안 요 카메라 툴 지금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잘 안되는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돼요.